길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길이에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내장 이런 거 아니고요. 구부러진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뭐냐 했더니 가는 길에 이렇게 꽃도 피어 있고요. 밥그릇 모양으로 꽃이 피어 있고 거기에 나비가 이렇게 밥그릇 같은 꽃 위에 나비가 촥 내려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밭에서 사람이 뭔가를 땅에다가 심고 있어요. 뭐냐 했더니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색깔 다른 걸로 써볼 텐데 자연과 자연 사이. 그러니까 꽃은 나비한테는 뭐예요? 라이스, 밥이에요. 자, 감자는 사람한테 라이스는 아닌데 포테이토 그렇긴 한데 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집이 하나 있고요. 울타리 안에서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펌머 머리가 어울리시니까 펌 머리를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주시고 엄마가 불러요. 자, 누구를? 분명히 뭐 꼬맹이쯤 되는 화자 자신을 불렀다 이 느낌이 되겠죠. 밥 먹어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처럼 생긴 공깃밥 이 안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요. 밥 차려놓고 부르는 거예요. 밥 먹어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냐? 여기는 이제 아까 자연과 자연 사이 관계였는데 얘는 자연과 인간 사이 관계가 되겠죠. 이 그림 자연과 인간 사이 관계. 자연이 자연에게 밥이 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여기 지문 속에 보면 어머니라고 나왔죠. 어머니인데 이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어머니라는 인간이 자식인 인간을 뭐예요? 목에 살리는 거죠. 이해되죠? 전체적으로 이 길은 빨간 펜. 이 구부러진 길의 의미는 뭐예요? 조화로운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빨간색으로 적은 건 시에 안 나온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길로 갑니다. 두 번째 길. 자, 두 번째 길에서는 이제 품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또 구불성한 길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구부러진 길. 여기 가니까 품고 가고 품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일단은 이 구부러진 길에는 별도 많아요. 별 그립니다. 별 그릴게요. 자, 조그맣게 몇 개 더 그린 다음에 멀어지는 별들은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구부러진 길에는 별도 많이 뜹니다. 또 구부러진 길에는 이제 꽃을 그릴 거예요. 꽃잎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꽃잎을 그려주시고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은 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뜹니다. 구부러진 길은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자, 빨간 펜. 조화로운 길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여기 의미는 뭐냐 했더니 피읍하고 이응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많이 피고 많이 뜬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소하다, 볼품없다 이게 아니고 풍요롭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풍요.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의미를 갖는 구부러진 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또 산을 품고 구부러진 길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마을을 품고 길이 또 구부러진 길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품고 그 다음에 산을 품고 이어진다 라는 점에서는 또 하나의 빨간 펜 정리해 볼게요. 자, 산을 품고요. 그 다음에 마을을 품어요.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 또 하나 피읍 이응으로 또 정리할 수 있거든요. 둘 다 피읍 이응이야. 많다 풍요. 품는다 그럼 뭐죠? 품어냐? 노. 뭐야? 포용이죠. 그렇죠. 포용. 어젯밤에 그 별사그램에 그 라방이 있었는데요. 아니 나라다니 라방 말고요. 라방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람이 뛰길래 들어가 봤더니 헉헉거리면서 새끼가 뛰고 있더라고요. 너도 봤어? 이 새끼. 봤구나. 그래서 공부하다고. 어제 날짜로 한강변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많이 뭔가를 먹었대요. 소화시키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지수가 누구냐? 야, 걸그룹이니? 지수가? 내가 알파가 뭐야? 지수가 자꾸 언급이 되고 막 야, 그 레드벨벳 멤버들 중에서 혹시 승환이라고 있니? 승환이가 누구야? 웬디야? 아, 웬디가 승환이야.
승환이가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할 게 뭐야? 아무튼 한강변을 달리는데 거기가 제가 즐겨하는 그 러닝 코스거든요. 제가 거기를 달립니다. 오늘 조깅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내가 걷던 길을 세상에 어쩜 두 번째잖아요. 올 들어 두 번이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만남. 그쵸? 제가 석촌호수 앞에 잔디밭 위에 널브러져 있던 그 곰 인형 있었잖아요. 에드버런 같은 거. 그 곰이 있었던 자리를 내가 지나갈 때 누워 있었던 곰이고 슬기가 가서 사진 찍을 때는 벌떡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 시간 차이. 이거 운명 아닙니까? 이 정도면? 벌써 두 번이에요. 그래서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자, 포용하니까 생각나네요. 슬기가 저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저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갑니다. 두 가지 정리했고요. 마지막이 세 번째, 오른쪽에다 정리할 건데요. 이번에는 길 얘기했고, 길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람, 어떤 길 같은 사람,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을 거대하게 하나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품을 수 있게 넓은 어깨를 가진 인간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아래 두 인간이 안겨있는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인간을 두 명을 그려주시고요. 품고 있어요. 산을 품고 마을을 품듯이 누가 구부러진 길이 이렇듯이 길이 품듯이 사람도 품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색깔 다른 걸로 이것은 가족이고 저것은 이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은 가족도 품고 이웃도 품는 마치 누구처럼 구부러진 길처럼 알겠죠? 네, 그런 사람이 좋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거를 색깔 다른 걸로 이 사람의 특징적인 외모상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구부러진 살갗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부러진 살갗을 이마에 난 살갗을 뭐라고 합니까? 제 이마에서는 단 1ml도 찾을 수 없는 뭡니까? 주름살이죠. 주름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주름살이거든요. 색깔 다른 걸로 주름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 빨간 펜.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키우시느라고 고생해서 그 흔적으로 남은 훈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헌신이다. 그 다음에 인생의 깊이다. 이런 정도로 깊이라고 하는 게 연륜의 의미로 깊이예요. 연륜이 뭐냐? 나이라는 뜻인데 어떤 성숙의 의미로서의 나이. 알겠죠?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품고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보살핌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볼게요. 보살핌. 품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을 품는다, 뒷바라지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웃도 뭔가 배려를 해준다 이런 느낌인데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선지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인간 플러스라고 써보시고 이렇게 화살표 유사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길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그게 좋다라고 지향을 밝히고 있는 시가 되겠어요. 재수 할만하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구부러진 길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